이 오만이라는 나라가 뉴스에 등장할 때를 보면은 주로 언제 등장하냐면은 뭔가 비밀 협상, 뭐 그래요? 싸우고 있는 나라 중재, 오만이? 예, 아, 그런 주로 건 아니에요. 협상을 붙이는 협상 당사자로 보통 나서져요. 아, 왜 그러지? 이란하고 사우디가 국교 정상화에 합의했잖아요. 예. 철천지 원수들끼리. 예. 이 사이에 제일 공을 많이 세운 나라가 사실 오만이에요? 오만이에요. 예. 그런데 아. 오만이 이제 거의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싹 빠집니다. 와, 심지어 겸손해. 중국한테 넘겨줘요. 자기 왜냐면은 사우디나 이란이 체면이 있지. 오만 같은 이제 중동에서 이렇게 좀 마이너한 국가가 중재를 해가지고 서로가 손을 잡았다. 이게 좀 그림이 그림이 좀 안 나오는 거죠. 이제 보면은 와, 오만하지 않네 전혀. 전혀 오만하지 않고 겸손, 겸손의 나라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전 세계 흥미로운 이야기들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오늘은 25년을 맞아 어디로 한번 가봅니까? 예, 그 동안에 좀 뭐 나라 이야기 잘 안 했다. 예. 해달라라는 말씀 많으셔가지고 올해부터는 좀 꼬박꼬박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느 나라 이야기를 할까 그러다가 제가 마트에 이제 가서 뭐 이것저것 장을 좀 보다가 예. 갑자기 눈에 띈 나라가 있어서 이 나라. 마트에서 눈에 띈다나요? 예. 마트 수산물 코너에 갔더니 예. 제가 이제 갈치를 좋아합니다. 예. 갈치를 좋아하는데 이제 국산 갈치는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나니까 항상 이제 좀 저렴하게 나온 수입산 뭐 없나 이렇게 기웃기웃 해보는데 진짜 비싸더라고요. 예, 아우 이 뭐 국산 뭐 은갈치는 그거 저 제주도 같은 데서 이렇게 식당에서 먹으려면 이만한 거 한 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한 3, 40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보면 와, 한 토막에도 보면은 정말 한 장 써야 될 것 같은. 옛날에는 갈치가 대체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접할 수 있는 생선 중에 갈치, 명태, 고등어 요게 이제 우리 빅3 아니었어요? 그렇죠. 물론 오징어 뭐 이렇게. 물론 그래도 이제 갈치가 좀 그들보단 좀 비싸죠. 고급이긴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하여간 참 어릴 때 많이 먹었다가 요즘엔 못 먹다 보니까 주로 이제 가끔 생각나면은 이제 세네갈산. 세네갈. 예. 세네갈에서 갈치가 와요? 세네갈 갈치가 많아요. 우리나라 들어오는 것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식당에서 이제 뭐 따로 국산 이렇게 표시 안 해놓은 것 쪽은 아마 이 세네갈 특히 조림용 그래요? 이런 쪽은. 그다음에 이제 모로코. 이쪽에서도 이제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나라는 내가 처음 봤어요. 세네갈, 모로코. 네. 아프리카 주로 서북쪽인가 보요. 예, 뭐 대부분 그쪽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아라비아 반도 근처에 있는 나라. 네? 오만산 갈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더라고요. 오만 곳에서 다 오는군요, 정말. 오만에서 와요? 오만 아십니까? 오만이면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그 반도의 맨 끝에 쪽인가요?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 그 반도가 이제 보면은 이렇게 장화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예, 발가락이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여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오만.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발 뒤꿈치 쪽에 해당하는 나라가 예멘. 쿠웨이트는 어디 있어요? 쿠웨이트는 이제 저 위쪽에 있죠. 보면은 저 위쪽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UAE죠.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가 여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천연가스 많이 들어오는 카타르. 이거 딱 반도지 않습니까? 여기 카타르. 그다음에 여기 섬이 바레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만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 아라비아 반도, 사우디 아래쪽에 있는 나라다. 그 작진 않네요. 규모가 이제 꽤 크죠. 규모가 우리나라 한 3배 정도? 그래요? 30만 좀 넘는 건데 저는 사실 오만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이 광화문 근처 신문로 근처에 가서 이 건물을 보면서 건물 참 이쁘다. 잘 지었다. 이게 저 어느 나라 대사관이지? 저기 대사관 건물이요? 이게 대사관이에요. 광화문에 보면 이제 신문로에 이제 한글회관 맞은편 그 옆인가? 자관 그쪽에 있는데 오만 대사관이에요. 되게 화려하죠. 네. 제가 이제 안쪽 사진까지는 못 갖고 왔는데 안에 사진 찍은 분들 이제 가셔서 보신 분 보면 정말 화려합니다.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 나라 참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잠깐 갈치가 들어오고 있다. 오만에 대해서는 진짜 알려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없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오만이 여기저기서 특히 해외 언론에서 좀 소개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오만? 이 리조트 아주 조용한 어떻게 보면은 좀 세상과 떨어진 곳에. 저기 리조트예요? 이 리조트입니다. 주변에 황량하잖아요. 근데 여기 탁 이렇게 아라비아해를 아주 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고요하게 남들 눈에 안 띄게 좀 지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되는 리조트. 이게 이제 지기베이라고 보통 부르는 리조트 같던데. 저긴 뭐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1박에 제일 작은 방이 이제 $1,500부터 시작하니까 200만 원 넘네. 1박에.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미국
아랍그 연예인들이 이제 이곳을 종종 찾는. 그래요? 예, 특히 뭐 어떤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임신했을 때 고요히 이제 좀 있고 싶어서 이곳을 찾았다. 저기 말고 진짜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편의점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고립감을 즐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여기 오만이에요. 예. 오만 리조트, 바닷가에 있는 리조트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산 꼭대기에 절벽에 있는 이런 이제 자발 악타르라고 하는 리조트가 있습니다. 보면은 멋있다. 네, 상당히 멋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만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 아래쪽 그러면은 다 그냥 이제 사막만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다양한 자연 풍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 가 오만이다라는 점을 요즘에 이런 리조트 사진을 보면서 좀 알고 있어요.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오만, 예, 뭐 거기까지는 뭐 당연히 직항도 없는 것 같고. 예. 근데 오만은 예전에 우리랑 뭐 축구 몇 번 한 것 같긴 하고. 그렇죠. 축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우리 소말리아 해적 납치당해서 그때 이제 그 선장님 뭐 석혜균인가 뭐 그분? 처음에 다치고 막 그래서 여러 가지 했을 때 일단 오만 쪽으로 수송돼서 응급처치를 받고 다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만이라는 나라는 중동에 그런 나라가 있었어 정도 하나. 그다음에 이제 정프로님 말씀대로 이제 축구할 때 가끔 등장하는 그다음에 뭐 거만한 나라인가 오만한 나라인가 뭐 이제 이런 나라긴 한데 어쨌든 좀 재밌는 면들이 좀 있어가지고 25년 첫 번째 나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특별히 막 석유 많이 나고 이런 나라도 아닌 것 같은데 느낌. 예, 뭐 산유국이긴 해요. 산유국이긴 한데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다시 지도를 보시면 이제 아라비아 반도 이제 동남 쪽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멘 아직도 전쟁 치르고 있는 예멘하고 이제 국경을 접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사우디, 그다음에 UAE 그렇게 이제 접하고 있고 바다 건너에서는 이제 이란이 있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란 더 쪽으로 더 가면은 이제 파키스탄, 뭐 인도 이런 쪽하고도. 그러니까 이제 아라비아 반도 제일 동쪽 끝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중동 쪽보다는 약간 페르시아나 이제 인도 쪽하고 더 교류가 많은. 그래요. 나중에 역사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의외로 또 아프리카하고도 또 인연이 깊은 나라가 또 이 오만입니다. 아프리카요? 네. 뭐 배 타고 이렇게 쭉 내려가면 그렇죠. 아프리카긴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뭐 보여드리겠죠. 이렇게 지금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인도양을 따라서 아프리카 동쪽까지 쭉 이어지는 과거의 어떤 오마니 엠파이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건설하기도 했던 이제 그런 나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정프로님이 좀 어느 정도 되느냐 면적이 그런데 이제 30만 9,500 제곱킬로미터니까 우리나라의 3배 정도 되고. 그러니까 해외 그 국가들 진짜 면적 계산할 때 우리나라가 참 좋아요. 10만 딱 계산해서 몇 배 되는지 하기 좀 편하죠. 우리나라 3배. 3배 정도 되는데 인구는 500만 정도 됩니다. 509만 명 정도 되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500만 정도 되는 인구 중에서 절반은 외국인. 그래요? 외국인 노동자. 아유. 네. 주로 이제 뭐 동남아나 뭐 이런 데서 많이. 그렇죠. 주변에 뭐 파키스탄이나 인도, 인도 이런 쪽에서 많이 오셨고. 그래서 정식 명칭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오만 왕국이라고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왕이 있어요? 왕정 국가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술타네이트 오브 오만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거를 오만 술탄국이라고 불러야 되는 게 정확한 표현 아닌가? 우리가 이제 그 이슬람 국가에서 최고 통치자를 술탄이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술탄이 이제 국왕인 이제 그런 나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름이 도대체 왜 오만이냐? 거만 동생 오만이냐? 뭐 이렇게 하지만 옆 나라 이 예멘 있죠. 예멘에 보면 우만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만? 예, 우만. 그래서 여기서 넘어온 사람들이 이제 이 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오만 이렇게 불렀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오만이라고 부르지만 이게 발음을 현지에서 받으면 약간 우만 비슷하게 되고 전 세계 이제 올림픽 때 보면은 ABC 순서로 쭉 입장시키잖아요. 보면은 올림픽 때 이제 ABC 순서로 쭉 들어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O자로 시작되는 유일한 나라가 오만인 것 같아요. 알파벳 O로 시작하는. 없나 진짜?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라크, 이란 다 I잖아요. O가 잘 없어요 보면은. 그건 A죠. 그러네. 오스트리아 다 A구나. 다 A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니까 O자로 알파벳 O로 시작하는 나라가 5만밖에 없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좀 찾아봐 주시면은 혹시나 있나. 옛날 같으면 오스만 제국 뭐 이런 데가.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아니니까.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재밌는 게 여기에다 오만이잖아요. 오만인데 요 호르무즈 해협 요 끝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가지고 요만큼 월경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오만 영토는 여기인데 여기 떨어진 요 지역. 거기도 오만이에요? 호르무즈 해협 제일 끄트머리
가 있는 지역도 이제 오만 땅입니다. 어떻게 떨어져서 그렇게 있대? 그렇죠. 여기를 이제 보통 이제 무산담 반도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무산담 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입니다. 지형이 아주 험난하죠 보면은. 험준한 이제 지역인데 여기를 그래서 이 무산담 반도로 가리켜 가지고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랍의 피오르. 사막에 있는 피오르. 예, 비슷하잖아요 보면은. 노르웨이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깊숙하게 들어와 있고 아주 절벽 깎아지는 절벽들이 막 있는. 또 저희가 뭐 무슨 엄청 추운 데는 아니라 뭐 저게 빙하가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그 지형이 좀 비슷한. 예, 지역이 비슷한 그런 지역인데 사실 이 무산담이라는 지역은 그래서 육지로 지금 여기 보면 도로가 있긴 합니다만 이거는 현대에 와서 이제 뚫은 거고 과거에는 거의 뭐 육지로는 접근이 안 되는. 그러니까 지도상에서 보면은 이 UAE에서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 이게 배를 타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거에 이제 UAE가 만들어질 때 이제 UAE가 아랍에미레이트잖아요. 토호국이잖아요. 몇 개의 나라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연맹처럼 만드는데 여기 무산담 반도에 있는 이 친구들은 난 싫어. 나 너희들이랑 안 놀아. 그럼 너 어디 갈 건데? 너도 소속 있어야 되잖아. 우리 오만으로 갈래? 우리 오만이랑 같이 할래.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월경지가 이제 하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재밌는 땅 모양이 있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만 같은 경우는 오만 관광 이제 잘 찾아보시면 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있어요? 예. 가보신 분들이 되게 재밌어하는 게 뭐냐면은 지형이 되게 다양해요. 예. 그러니까 되게 높은 지역부터 바닷가까지 다 있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오만 요 북쪽 지역을 보면은 이렇게 척추처럼 우리나라 그 태백산맥처럼 이렇게 산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요 바닷가는 당연히 평야지대. 그 다음에 요쪽은 산악지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랑 접하고 있는 요쪽 지역은 주로 이제 또 사막지대. 그래서 국토의 한 80%는 사막. 그 다음에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런 이제 그 산악 지형이 한 15%. 그럼 평야는 몇 %냐? 이제 한 3%. 진짜 살 데는 별로 없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그 무산담 반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고산 이제 이런 지역이 많다 보니까 뭐 적도의 노르웨이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종종 있고 그래서 저기 적도 근처예요? 예, 상당히 이제 뭐 적도까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따뜻한 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 끝에 있는 무산담 반도부터 쭉 이어지는 이 산맥을 이제 알 하자르 산맥이라고 부릅니다. 등뼈 같은 이 산맥이 알 하자르고 보통 한 평균 한 1,500m? 꽤 높네. 꽤 높고. 최고봉 같은 경우는 이제 삼스라는 이름의 산이 있는데 한 3,000m 조금 안 됩니다. 2,980m 정도 되니까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산들이 있고 또 남쪽으로 보면은 이제 그 아라비아해를 따라 가지고 해안선이 길게 이어지는데 해안선이 되게 깁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쪽도 해안선, 이쪽도 해안선. 그러니까 한 560km 정도 되는 해안선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30km 정도 해안 지역은 이제 몬순 기후, 우리처럼 이제 딱 계절성 강우가 좀 있는 지역인데 이 오만이라는 나라를 역사적으로 쭉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등장하는 알 수 있는 물품이 하나 등장해요. 유향나무라고 그래가지고. 유향나무? 예, 옛날에 이제 그 예수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예물을 갖추고 왔다라고 했을 때 하던 것 중에 하나가 유향나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향나무? 향료로 쓰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 오만 이 해안가 지역에서 이 유향나무가 옛날부터 많이 나와요.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오래 전부터 이제 교역 바다를 옆에 끼고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일을 많이 해온 이제 그런 이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국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서쪽은 당연히 이제 사막 기후, 그리고 이제 해안 지역은 이제 고온 다습한 이제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안 쪽은 뭐 비도 많이 오고 좀 그런 모양이죠. 비는 많이는 안 오는데 바다가 옆에 있다 보니까 습해요. 엄청 습하다 그래요. 그래서 오만에 갔다 오신 분 제가 한 두세 분 정도를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는데 오만 어때요? 그러면 쪄 죽어요. 그래요? 네, 우리나라 이 여름 느낌이에요? 고온 다습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오만이? 네.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하고 이제 방송 때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여기 수도가 여기 무스카트라는 지역, 요 지역이거든요. 요 지역인데 이 수도 지역이 여름철에 되면 49도, 49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바다 옆이니까 습도도 올라가는 거예요. 49도요? 네, 49도인데 이제 수도 지역이 여름철 되면은 습도가 한 70, 80% 정도.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습도가 80에서 90%까지. 그렇게 쪄요? 네.
그러니까 정말 고온 다습해가지고 야, 사람 살기 썩 좋은 동네는 아닌데. 쉽지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철 아침에 제일 해 뜨기 직전 네네네. 제일 시원했을 때가 42.6도. 42? 예, 열대 25도가 넘어가면은 이제 열대야라고 그러는데. 와, 이거 살 수 있나? 예, 새벽 기온이 이제 42도. 그러니까 정말 덥다. 원래 이제 사막 뭐 이런 데는 그 습도가 없으니까 밤 되면 또 추워지고 밤 되면 이러는데. 추워지는데 여기는 또 해안가다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름철은 참 힘들다. 야, 진짜 힘드시겠다 여기. 예,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뭔데 무슨 갈치를 그렇게 잡으셔 여기서? 요 아라비아에 나가서 잡는 거죠, 요즘. 예. 여기는 그러면 그 열대 진짜 열대보다 더 더울 것 같은 그 고온, 다습. 고온을 견디셔야 되고. 예. 대체로 뭐 당연히 이슬람 무슬림들이 많고. 그렇죠. 이슬람이 많은데 전체 국민의 100%가 이슬람은 아니에요. 네. 86%?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많아서 그런가? 뭐 그런 것도 좀 있죠, 보면은. 네. 그래서 한 86% 정도가 이제 이슬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순니냐, 시아냐, 네. 양쪽 다 아니에요. 다른 파가 또 있어요? 네, 이바디라고 해서 이바디. 이바디? 예, 이바디 파라고 그러는데 이 이바디 파가 전체 국민 중에 한 60% 돼요. 네. 그러니까 전체 국민 중에 60%는 이바디 파, 나머지 20%가 이제 순니.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바디 파는 전 세계 이슬람 신자 중에서 1%가 안 돼요. 아, 그럼 오만에 많이 계시구나. 그렇죠. 예. 거의 오만이 전부 다다. 아, 그래요? 예, 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이 오만이라는 나라가 뉴스에 등장할 때를 보면은 주로 언제 등장하냐면은 뭔가 비밀 협상, 뭐 그래요? 싸우고 있는 나라 중재. 오만이? 예. 아, 주로 협상을 붙이는 협상 당사자로 보통 나서져요. 아, 왜 그러지? 이게 이제 이바디파의 종교적 특성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예. 이 이바디파는 되게 관용적이에요. 아, 무슬림 중에서도?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합리적일 수도 있는 게 세습을 안 따라요. 이 이슬람의 지도자는 세습이 아니고 선출을 해야 된다. 네네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성을 되게 존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안에 이제 보면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만 네네. 뭐 남의 종교 그거를 뭐 굳이 배척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바디파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종교는 강요될 수 없다. 착하네. 예, 그래가지고 이를테면 외국인들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인도에서 많이 들어오면 여기는 힌두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차라리 그냥 좋은 마음으로 힌두 사원을 지어줍니다. 굉장히 관용적이네. 네, 정말 관용적이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오만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이런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한테 전혀 위협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뭐 저 친구랑 일단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 내가 A라는 친구랑 직접 이야기가 좀 껄끄러우면 오만한테 가가지고 내가 쟤랑 좀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좀 전해줘라. 좀 전해줄 수 있겠냐? 그럼 뭐 why not 하는. 좋네. 예, 그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뉴스가 별로 안 나오나 보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막 극단적이면 막 분쟁 생기고 이럴 텐데 그렇죠.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번 언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이란하고 사우디가 국교 정상화에 합의했잖아요. 예, 철천지 원수들끼리. 이 사이에 제일 공을 많이 세운 나라가 사실 오만이에요. 예, 그런데 오만이 이제 거의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싹 빠집니다. 와, 심지어 겸손해. 중국한테 넘겨줘요. 자기. 왜냐면은 사우디나 이란이 체면이 있지. 오만 같은 이제 중동에서 이렇게 좀 마이너한 국가가 이제 뭐 중재를 해가지고 서로가 손을 잡았다 이게 좀 그림이 좀 안 나오는 거죠 이제 보면은. 와, 오만하지 않네 전혀 오만하지 않고 겸손의 나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 뭐 실리 같은 건 잘 챙기시겠지 뭐. 그렇죠. 어차피 이제 세면은 또 빠른 이제 그런 나라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아랍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좀 옛날 통계이긴 합니다만 오만 아랍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 돼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아랍이라고 하는 어덜 아랍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 7% 됩니다. 그러면 55%가 아랍인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보면은 여기 보면은 발로치라고 보이는 게 한 15% 됩니다. 네. 발로치는 어디냐면은 그 파키스탄. 국내 이름이 발로치스탄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덜 인도 파키스탄이. 그러니까 인도 파키스탄 쪽에서 넘어온 사람. 그다음에 벵갈에서 넘어온 사람. 주로 인도 쪽에서 많이 가시는구나. 그렇죠. 동쪽에서 많이 넘어요. 페르시아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다음에 심지어 스리랑카, 인도 남부의 타밀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거는 한 2.5% 정도는 잔지바르.
잔지바르. 예, 잔지바르가 어디냐면은 여기 이제 탄자니아 네. 예, 앞에 있는 섬이 잔지바르잖아요. 네. 여기 출신들도 있습니다. 아 거기서 이제 해류 따라 쭉 올라가다가 그냥 거기 정착하셨나? 그 옛날에 이 오만이 이쪽 그 모잠비크까지 내려가는 아프리카 동해안 쪽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교역 같은 거 교역도 많이 하고 여기 보면 엠파이어라고 써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뭐 제국이라고 뭐 오만이 거창하게 제국인 적도 있었어요? 네, 꽤 오랫동안 이제 이 바다를 주름 잡는 이제 또 이런 역할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쪽 잔지바르 이쪽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아프리카계 흑인인 것 같아라고 하는데 이제 오만 쪽에 이제 계신 분들도 계시는 거죠 보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어도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아랍어를 쓰긴 합니다만 뭐 남아시아어 그러니까 주로 인도, 파키스탄 이쪽 언어를 쓰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스왈리아어 이제 아프리카 쪽 언어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지만 뭐 대체적으로 영어로 잘 통한다. 네. 그래서 영국하고 옛날에 좀 많이 친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국하고 많이 친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다시 종교 아까도 이제 이바디파가 제일 많다고 했는데 잠깐 무슬림이 한 요 정도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럼 이제 여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술탄이 지배를 하고 네. 그러면 이제 그들이 다른 뭐 아랍 국가들처럼 완전 왕정 세게는 안 할 것 같은데 느낌은 네. 왕정 세요 여기? 뭐 하지만 기본적으로 왕정입니다. 예. 왕이 이제 실용적이고 네. 여러 가지 계몽군주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근데 이 나중에 역사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오만이라는 나라가 확 바뀌어요. 역사를 보면. 아. 예. 왕이 난 쇄국할 거야. 그럼 쇄국하다가 아, 나는 왕이 개방이야. 그러면 또 순식간에 또 개방으로 또 탁 바뀌는. 지금은 약간 개방 시즌이에요. 지금은 이제 개방이죠. 예. 그래서 이제 술탄 중심의 이제 군주제 국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당연히 술탄이 국가 원수이자 네. 군 사령관이자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자를 몇 개씩 쓰시는 행정도 하고 군도 통치하고 네. 다 하는. 그래서 현재 이제 국왕은 이제 하이삼 빈 타리크 알 사이드 국왕 요 분이십니다. 네. 예, 이분이신데 선대 국왕의 사촌이에요. 선대 국왕이 이제 아들을 낳지 않고 돌아가셔가지고 위원회가 열려가지고 형제한테 간 거예요? 예, 사촌한테 이제 넘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술탄은 이제 총리 역할까지 하다 보니까 네. 보통 우리가 총리, 행정의 수반 이런 역할들은 이제 부총리가 이제 주로 담당하는 나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왕이 알아서 다 하느냐? 의회도 있습니다. 있기는. 아, 의회도 있어요? 네, 있기는 있는데 의회가 또 두 개예요. 이제 양원제 국가입니다. 아, 상원 하원. 예. 네. 그래서 이제 국가평의회가 있고 네. 자문평의회.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국가평의회, 자문평의회. 예. 네.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정당 활동은 불허예요. 그럼 뭐 누구 소속이에요? 다 뭐. 그러니까 개인 무소속.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이 국가평의회라고 부르는 요 기구는 이제 상원에 해당됩니다. 상원에 해당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선출되느냐? 국왕이 임명합니다. 국왕이 임명을 예, 해요? 국왕이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4년 임기 동안에 이제 국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국왕을 보좌하는. 신하네, 신하. 그렇죠. 군주제 국가는 다 신하예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자문평의회는 이제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전국의 이제 61개, 61개 지역구에서 주민투표로 뽑혀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주민들하고 밀착되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 자문평의회는 주로 이제 지방과 관련돼 있는 우리 동네에 이제 도로 놔주세요. 뭐 우리 동네에 뭐가 좀 필요합니다. 병원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주로 하는. 왕한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왕정 국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굉장히 그 좀 열려 있는 네. 좀 관용적인 요런 데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다른 나라들이랑 사이는 괜찮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교 노선이 이제 균형 노선이에요. 균형 중립 외교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척을 지지 않는다. 모두와 친하게 지냈다. 그래서 이게 아예 국가 외교 원칙에 딱 그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국가 운영의 5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가 좋은 이웃이에요. 아, 우리는 다른 나라의 좋은 이웃이 된다. 네. 관용을 베푼다. 모든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그리고 대외 개방적으로 대외를 밖으로 이제 지향한다. 그리고 실용주의를 걷는다. 어떻게 보면 딱 느낌이 오죠, 보면은. 네네. 그러니까 싸움은 말리고 거래는 붙이고. 그렇다면 뭐 중립국이거나 그런 건 아닌 그렇죠.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만이라는 나라는 그래서 이 이미지가 모두와 우호적인. 그러니까 당연히 서방 국가들하고도 말이 잘 통하고. 네. 그다음에 서방 국가들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하고도 말이 잘 통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사우디를 비롯한 이제 아랍 국가들하고도
또 말이 잘 통하는 그러니까 모두와 이제 긴밀한 이제 그러한 나라인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역사적으로 해양 민족과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바다를 무대로 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생활 영위하다 보니까 돈 좋은 비즈니스, 신용 이런 게 중요하지 막 명분 이런 거는 이제 중시하지 않은. 그래서 이 오만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영국하고 가장 친합니다. 영국. 예. 그래서 영국의 이제 주력 전차 챌린지 전차가 있는데 네. 이 전차 같은 경우는 영국 빼고 나면은 유일하게 오만만 사갔어요. 영국의 대표 전차인데. 예. 다른 나라에서는 다 영국이 이제 열심히 판촉을 했지만 다 실패했는데 5만 원 사줬어요. 네, 5만 원 사줬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꽤 오랫동안 이제 뭐 이제 독립 이후에도 예. 영국 특수부대가 이제 이 지역의 오만의 요청에 따라서 장기간 주둔을 하면서 이제 반정부 세력이라든지 뭐 이런 쪽을 이제 소탕하는데 도움을 받기도 했고 그래서 영국하고는 가장 긴밀한 관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럼 미국하고는 안 친하냐? 당연히 친합니다. 아, 미국이랑도 친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영국하고 친하고 그다음에 안보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미국하고 친하고. 그럼 대체로 친서방이네 그러면. 그렇죠. 친서방이지만 이란하고도 얼마든지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걸프 왕정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뭐 네. 쿠웨이트, 뭐 이제 바레인, 뭐 UAE 이렇게 있잖아요. 이 걸프의 GCC 국가들 중에서 처음으로 공산주의 국가, 소련, 중국 이런 나라들과 수교를 맺은 나라가 또 이 오만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앞뒤 꽉꽉 막힌 나라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왕정 국가 특성상 왕이 계몽군주면 네. 또 확 바뀌는 거죠. 근데 이런 나라들이랑 예를 들어 뭐 태국이다 아니면 뭐 이런 왕정 국가들이랑 이렇게 대사관계 맺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가서 인사할 거 아니에요. 네네. 대사들이 가서. 그렇죠. 그때 보통은 뭐 어쨌든 대사들이면 뭐 이 나라 정상이랑도 뭐 같이 그냥 악수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근데 태국에서는 그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네, 태국에서는 이제 기어야 되죠. 기어야 되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뭐 이렇게 또 절하거나 이런 걸 대사들이 하나 해요? 오만은 제가 봤을 땐 그런 건 없다고 알고 오만은 있어요. 그 정도는 네,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어쨌든 태국은 좀 심하죠. 태국은 이렇게 약간 기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좀 이제 들겠지만 네. 공식적인 이제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로 또 고려할 점이 많을 것 같고. 그 나라에 맞춰야 되나. 예, 그래서 이 자관 뭐 서방 국가들하고 아랍 국가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 네. 그러면 오만이 일단 가서 상황 파악을 하고 양쪽에 중재를 쓰기도 하고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티격태격을 한다. 그래도 오만이 나섭니다. 두바이도 왜 비슷한 역할들 좀 그렇죠. 하잖아요. 두바이는 21세기 들어와서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거고.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이때도 두 나라 다 지쳐가지고 휴전을 하고 싶은데 협상을 누가 중재를 했냐? 오만이. 예. 이런 나라가 하나 있는 건 참 좋습니다. 좋은 일이네, 동네에서 진짜. 봤을 때 뭔가 괴로우면 가서 일단 상담하는 거죠. 내 생각을 알겠지. 기회 봐서 좀 이야기 좀 해줘. 라고 하면 잊지 않고 찬스를 봐가지고 말을 건네줄 수도 있는. 네. 예.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우디, 이란 국교 정상화에도 이제 개입을 했던 이제 그런 나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되게 오지랖이 넓을 것 같잖아요. 네. 원래부터 옛날에 뭐 해양 뭐 오만이 제국도 있었고 막 그런데 1970년까지는 철저하게 쇄국 정책을 그래요. 펼쳤어요. 그러니까 막 세상이 복잡하니까 우리 문 닫고 조용히 있을래. 그래가지고 당시에 1970년까지만 해도 오만이 독립한 이후에 수교한 나라는 딱 세 나라였어요. 영국, 미국, 인도. 그리고 대사관 있는 나라 세 개예요? 네, 딱 세 나라. 네. 뭐 이렇게 막았어? 그러니까 이제 귀찮은 거죠. 세상이 막 여기 전쟁도 나고 막 죽이고 있는 일이 나니까 우리는 문 닫아 걸고 조용히 우리끼리 살 테니까 건들지 마.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이랑도 아랍 국가들은 굳이 공식적인 외교 안 해도 다 왕족끼리는 뭐 이리저리 통하니까 뭐 그런 관계로 이제 한 거지. 네. 뭐 거창하게 뭐 대사야라고 했는데 이제 71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갑자기 또 이제 개방 정책으로 돌면서 현재는 이제 172개. 뭐 다 했네.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들과 이제 교류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하여튼 관용에 그리고 이제 어느 한쪽 편 잘 안 드는 나라. 그렇죠. 중동의 오만. 이름과는 달리 되게 겸손한 나라. 오만하지 않은 오만. 예. 네. 일단 뭐 새로운 나라 한번 또 시작을 했으니까 이 나라에 또 숨겨진 얘기들 많을 것 같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자관이 이 겨울철에 이런 리조트 가서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이제 새해가 시작됐으니 열심히 일해야겠죠. 다만 이제 해변가 쪽 굉장히 습하고 더울 수 있다. 여름처럼. 여름엔. 네.
겨울 뭐 이럴 땐 가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만 이야기 저희가 우리 박사님과 함께 또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만에 관련된 뭐 궁금한 점들 이런 게 있으시면 한번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 책을 사랑하고 배움을 마다하지 않는 당신을 위한 곳 3프로와 교보문고가 만나 위즈덤 칼리지 시즌2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투자와 경제, 국제, 심리, 예술, 테크, 도시, 과학, 창의, 그리고 미래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